다음으로 주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주제 발표 첫 번째는요. 수산계 기후변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민병화 연구관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민병화 연구관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병화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유일의 해양수산 전문지인 현대해양의 창간 5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산계 기후변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와 관련하여서 기후변화가 우리 해양수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산재해는 무엇이 있으며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변화 그리고 수산재해 종류 및 발생 현황 그리고 수가원 차원에서의 수산재해 대응과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빠른 산업화,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그리고 가축 사육, 다양한 오염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온도 상승이랄지 해수면 상승 그리고 극단적인 날씨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이랄지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또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데도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10년에 0.07도씨가 상승한 반면 1980년대부터는 10년에 0.18도씨로 상승 속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22년도에는 지구의 온도가 20세기보다 0.86도씨가 높아서 최근에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구 표면 온도가 6번째로 높은 해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지구 곳곳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중해 환경 및 개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중해와 인접한 나라에서는 이미 기온과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 해양 상승화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강우량이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자연재해 재난이 증가하고 또 더불어서 농업이나 어업의 및 양식의 생산량과 질이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취약성 악화는 물론 지중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층수온이 지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표층수온의 변화를 보면 전 지구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0.52도씨가 상승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보다 빠른 2.5배 빠른 1.36도씨로 급격하게 수온이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동해가 가장 빠르게 수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바다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동해안에 참다랑아 정치망에 유입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창원시에서는 산소 부족에 따른 정어리 집단 폐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이나 창원 여수에서는 마위성 폐류독소가 허용치를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생을 하였고 물론 고수온과 저수온도 발생을 했고 특히 서해안 지방에서는 김항백화와 그리고 미기록종의 해파리까지 출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역의 기후변화 장기 경향을 보시게 되면 물론 크게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온이 상승을 하고 염분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영양량과 기초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어획량이 감소를 하고요. 또한 양식 폐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재해 종류 및 발생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수산재해는 총 11가지의 재해가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는 고수온, 저수온, 냉수대, 이상조류는 빈산소, 저염분, 김항백화, 그리고 유해생물로는 적조, 해파리, 갱생이, 모자반이 있으며 수산물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폐류독소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발생 시기를 보게 되면 겨울철 저수온을 시작하게 되어서
갱생이 모자반 해파리, 그리고 5월 달에 냉수대가 발생을 하고요. 여름철에 고수온 저염분 적조가 발생하고 이어서 항백화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상 1년 내내 수산재해가 발생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년간 수산재해별 피해 규모입니다. 피해 금액은 총 2,300억 원으로 고수온이 5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적조가 19%, 저수온이 14%, 그 뒤를 이어서 이상조류, 빈산소, 냉수대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적조 피해가 컸었고요. 특히 2016년도와 18년도에는 고수온 피해가 아주 컸던 해였습니다. 이렇게 그 수산재해 중에서도 고수온 피해가 큰데요. 저희들이 고수온 피해 경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6년부터 23년까지 피해량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실상 2020년도에는 고수온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해를 제외한다면 피해 경향이 경년, 즉 해거리로 하는 경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분석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피해가 있었던 다음 해에는 당연히 양성할 성어의 물량이 적게 되고요. 또 그리고 또 치유와 중간어를 많이 입식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치유와 중간어는 성어에 비해서 고수온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한 고수온 기간에 태풍 발생도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도를 제외한 18년도, 21년도, 23년도에는 고수온기가 한반도를 관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표층부터 저층까지 고수온으로 다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고수온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고수온 패턴을 본다면 내년에는 고수온기에 태풍이 오지 않는다면 그런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여름철 고수온 피해입니다. 올해는 약 57일간 고수온 특보가 유지됐었고요. 태풍이나 늦여름, 초가을에 폭염이 지속되어서 특히 수심이 얕은 연안이나 내만에서 전청, 표층부터 저층까지 수온이 상승하는 하였고요. 이 때문에 저층에 치수하는 육상 양식장이나 가두리 양식장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6일 기준으로 950억에서 피해가 있었고 어리와 전복을 합쳐서 약 3,600마리의 피해 신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저수온 피해입니다. 작년 말 올해 초에 약 80일간 저수온 특보가 있었고 22년도에 찬 대륙 고기압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2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일 정도 저수온이 빨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수온이 약한 돔류나 조기류가 여수 지역에서 약 48억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해성 적조 피해입니다. 95년 이후부터 이 적조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12년부터 15년까지 그리고 19년도에 양식생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적조의 특성상 대규모 발생이 가능을 하고요. 2달 이상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적조가 외해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물리적 요인으로는 주로 해류, 수온, 조석 등이 있고 적조 대량 발생을 하는 요인으로는 영양염, 일사량, 강우량 등이 있습니다. 동해안 냉수대 피해입니다. 매년 5월에서 8월 강원 고성부터 부산까지 빈번하게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울진의 수온 분포를 보면 하루만 해도 수온이 10도씨 이상을 급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온 급변은 특히 경북 지역이나 울주군의 육상 양식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이러한 양식 생물들은 수온이 내려갈 때보다 내려가서 다시 상승할 때 폐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냉수대의 원인을 보면 잘 아시는데도 남풍 계열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표층의 해수가 먼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저층의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해파리 피해입니다. 주로 해파리는 정치망이나 조업 그물에 걸려서 어획물 상품 가치를 하락시키고 어구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발전소의 치수구 막힘이나 쏘임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70억 원에서 14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크게 피해를 주는 해파리는 보름달 물해파리와 노무라 이끼 해파리가 있습니다.
보름달 물해파리는 우리나라 연안에 자생을 하면서 경남, 전남, 전북 일부 지역에서 6월 초에 대량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의 해파리 출현 동향을 보면 작년에 가장 많았었고 그 다음에 올해가 많았었습니다. 이 노무라 입김 해파리는 중국에서 기원하여서 해류를 타고 국내로 유입이 되는데요. 역시 20년도에 가장 출현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올해 가장 출현이 낮았습니다. 다음은 갱생이 모자반 피해입니다. 갱생이 모자반 역시 중국으로부터 위협돼서 지속적으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식장 시설 훼손, 어선 및 여객성 운항 차질을 주고요. 경관 해속 및 악취 발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수거량을 보면 21년도에 약 10,000톤 정도가 수거가 된 바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어류 스크류에 이 모자반이 걸려서 이 어선이 전복되면서 사망자까지 속출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립수산가원에서 수산재해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해양환경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수가원에서는 기후변화 연구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 연구 강화를 위해서 기후변화 연구부 그리고 수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를 위해서 수산재해 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수가원이 수산재해에 대해서 일선에서 대응을 한다면 해양수산부 본부에서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본부에서는 수산재해 대응을 총괄하면서 수산재해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발생 시 복구비를 심의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에도 고수온이 굉장히 길었고요. 이를 대응한다고 정말 밤낮 없이 휴일도 없이 대응해 주신 우리 어천양식 정책과의 우리 서진희 과장님과 담당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1차적으로 수가원에서는 해양환경 예측을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수산재해 대응팀에서는 재해 모니터링과 특보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특보를 발표하게 되면 본부에서는 이를 위기 단계로 발령을 하고요. 또 수가원에서는 수온이나 많은 정보를 본부와 유관기관 등에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재해가 발령되면 수산대응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응반에서는 6개의 근영을 대상으로 해서 양식장 관리 요령을 지도를 하고 재해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 조사와 피해 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가원에서는 전 연안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간 해양 환경 의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180개의 이런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수가원에서는 32개, 그리고 전남도에서는 99개, 기상청에서는 41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원에서는 다른 기관과 다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수온 정보랄지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수온 같은 경우에는 30분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분과 디오는 일부 시스템에서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의장 환경 정보 시스템은 양식장에 붙일 수 있는 양식장 설치 타입과 V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수가원으로 정보를 보내게 되면 수가원에서는 이를 종합하여서 수가원 홈페이지나 앱,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가원에서는 첨단 무인 관측 장치인 웨이브 글라이드를 활용하여서 수온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요. 사전에 미리 이동할 위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위치 정보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수온을 관측하고 이렇게 관측한 수온은 위성을 통해서 수가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웨이브 글라이드를 활용하여서 수가원에서는 동해안의 수온을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가원에서는 연근의 해안 관측을 해오고 있습니다. 1961년도부터 동서남해 동중국해를 대상으로 해서 25개 정선, 207개 정점, 14개 층의 수심에서 수온, 염분, 용존산소, 그리고 영양염류를 조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위성을 통한 해양 관측입니다. 1989년부터 해오고 있고요.
주로 수온과 해색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수온은 주로 미국과 일본의 위성을, 그리고 해색은 미국과 우리나라 위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원의 위성수신센터에서는 이러한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를 분석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염분 그리고 그 수온 등 해양 정보를 관측하고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성 적조 발생 모니터링입니다. 주로 여름철에 현장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대량 발생하기 전에 PCR 기법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항공 예찰도 수행을 하고 있고 이 결과를 스마트폰이나 앱을 활용한 실시간 적조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파리 역시 네팅을 통한 현장 조사, 선박 모시 조사, 항공 예찰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해파리 신고 모바일 앱을 저희들이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약 1,500건 정도가 신고가 되었고 올해는 한 400건 정도가 해파리 신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측면에서의 수산 재해 대응입니다. 먼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업인과의 연락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근역별 우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양식장의 관리 요령을 전파를 하고 있고 다양한 재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재해에 대한 원인 규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가원에서는 수산 재해 대응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해 대응반은 크게 예측 분석반, 현장 대응반, 비상 대응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의보 발령부터 해제 시까지 총 88명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수온이나 적조 등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수가원에서는 특보 23회, 속보 257회, 그리고 관련 정보를 약 12만 7천 건 정보를 제공하였고, 현장 대응반에서는 근역별 현장 대응으로 양식장 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그리고 수온 정보, 적조 등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였고, 또한 피해 상황 모니터링이랄지 합동 피해 조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책 대응반에서도 우심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지원, 그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가원에서는 고수온 대응 신품종 개발 및 품종 개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성 어종인 대양바리와 국내 서식종인 자바리, 북바리를 교잡한 대양자바리, 대양북바리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을 하고 있고, 고수온에 강하고 성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에는 이 대양북바리에 대한 전용 사료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또한 선발 육종과 유전체 기술을 융합한 고수온 내성 육종 납치 전복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적용 시험 중에 있고 시험 보급을 통해서 단계적인 산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수온 내성과 속성장을 합친 이런 품종을 개발하여서 사회기관을 단축함으로 해서 사회 원가를 절감하고, 그리고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횟수도 감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온에 상대적으로 약한 납치, 빗볼로 강도다리를 장기간 고수온에 노출시켜서 이들의 생존율과 스트레스를 조사함으로 해서 이들의 고수온 내성을 규명한 바가 있고요. 또 고수온기 때 사료를 절식을 해서 그런 이점들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지금 복구비 지급 기준을 보면 고수온 종료 후 10일까지인데 지금 어업인들은 40일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온이 양식 생물에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시점 규명이 필요해서 고수온기 고수온기 때 언제까지 회복이 하는지 그런 회복 시점을 저희들이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재해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관측 시스템을 좀 더 확대해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수산재해 예측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180개의 실시간 관측 시스템을 25년까지 200개로 확대를 하여서요. 이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산재해를 대응하고
기후 변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고 특히 이 웨이브가이드를 외해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수온 대형 품종 개발 확대와 양식 기술을 꾸준히 수행을 할 거고 특히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고수온의 강한 가게를 꾸준히 생산해서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양식 기술 개발입니다. 순환여가 양식 기술은 적정 사육 수온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이상적인 양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순환여가 양식 방법으로 해서 교잡발이는 성공적인 양식이 가능하지만 넙치랄지 아직 대중화에 대한 이런 기술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끝으로 맞춤형 양식 기자재 개발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수산 피해는 가두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수온기나 저수온기 그리고 적정 발생 시에 이렇게 대피가 가능한 순식이나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한 가두리 개발이 좀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태풍, 강풍에 강한 내파성 가두리랄지 외해 심해 가두리를 개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수가원에서는 항상 한 발 앞선 수산 재해 예방 및 대응으로 안전한 수산 강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병화 연구관님, 오늘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재해 예방과 대응 현황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